요새 부산의 코로나19 감염세가 심상치 않다고 다 함께 주의합시다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제 이제 부산에서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4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부산만 이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세가 심각한 데다 중증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어갖고 병상 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금 있으면 오미크론이 우소종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시민들의 걱정이 더 커지고 있는데 지금 얼마나 위험한 건지 오늘도 코로나19 상황 진단해 보겠습니다. 예, 이 400명대라는 숫자가 좀 심각한 게 오전까지 아마 안전문자 받으신 분들 243명을 받으셨을 텐데 어제 오후 2시에 집계를 딱 하자마자 412명, 그러니까 200명이 늘었다는 거예요. 확산세가 너무너무 좀 급한 것 같습니다. 가파른 것 같아요. 자,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이죠. 동아대학교병원 한성호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야, 어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202명. 코로나19 위험도가 전국 단위에서 4주 연속으로 매우 높음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이 걱정이 되네요. 어떻게 보세요? 예, 맞습니다. 오늘도 아마 예상치는 7,000명을 훌쩍 넘어서는 확진자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매우 높음으로 지난주와 동일 2주 연속으로 최고 높은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전국 중환자실 병동 가동률도 수도권은 86.5%, 비수도권 72.6%로 전주 대비 계속 악화하고 있죠. 네네. 특히 이제 수도권은 일일 신규 확진자가 11% 늘었고 비수도권은 19%가 증가하는 추세를 계속 보이고 있어서 확산세가 계속 확산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행스러운 부분은 60세 이상의 연령대 3차 접종이 31.4%에서 54.8%로 크게 증가해서 위중증 발생이 가장 높은 60대 이상의 확진 비율이 지난주에 비해서 33.3%에서 30.5%로 3% 정도 감소했다는 부분은 그나마 조금 다행스러운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어제 부산에도 이 코로나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400명대 확진자가 나왔다더라고요. 지금 부산의 코로나19 상황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부산의 확산세는 역시 지금 아주 심각한 상태인데요. 네네. 일일 확진자 수가 400명을 넘어서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이제 기존의 감염 외에 새 집단 감염은 다행히 발생하지 않았지만 기존 집단 감염지에서 계속 확산세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구소의 요양병원 그리고 강서구 소재 사업장 등등에서 확산이 계속되고 있고요. 주말 효과로 200명대로 감소를 했지만 400명대로 증가됐고 오늘 또 그리고 내일까지가 어떤 부분에서 이런 부분의 확산세가 증가될 것인지 어떤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부산에서 치료받고 있는 위중증 환자는 42명이고 다행스럽게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아직까지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입국간 양산 확진자 접촉자가 부산 시민이 있었는데 다행히 음성 판정이 나와서 현재는 오미크론 확진자는 없지만 이 또한 시간 문제라 생각이 됩니다. 어제부로 이제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이제 전국적으로는 1,022명 기록하면서 병상 확보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부산은 42명이군요. 아직까지는 부산의 중증 병상 가동률이 괜찮은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아닙니다. 그게 그렇게 평가하기가 참 힘듭니다. 예. 지금 이제 우리 부산에도 20일 기준으로는 병상 가동률이 81%이고요. 그다음에 일반 병상도 늘 말씀드렸지만 그냥 보통의 환자가 아닙니다. 중증의 환자 이전에 준중증 그 단계 직전인 심한 환자분들이 입원하는데 이 역시도 671개 중에 518개니까 77.2%를 사용하고 있고요. 네네. 생활치료센터도 65.8%를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퍼센트에 대해서는 20% 정도가 남아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병상의 숫자만 20%의 개념이고 의료진의 확충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지금 현재 완전 포화 상태라고 보셔도 될 정도입니다. 어제 제가 몇 분 교수님들하고 응급실을 담당하는 교수님들하고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지금 열이 나는 어떤 질환들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응급실에 오면 맹장염도 열이 날 수도 있고 그런 상대적으로 수술도 가벼운 수술이 필요한 그런 발열이 나는 질환이라도 지금 현재로는 그 어떤 부산 시내에 있는 큰 대형 병원들도 받아줄 수 있는 여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 말은 열이 나는 그 어떤 질환도 코로나19가 의심된다면
응급실의 격리 병상이 비어 있지 않는 한은 환자를 못 받는다는 뜻이고 입원할 수 있는 가능성은 훨씬 더 줄어든다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은 80%대를 이야기하지만 실제 의료 역량으로는 거의 100% 포화 상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아이고, 제가 참.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그럼 폐렴이나 아니면 뭐 그냥 호흡기 질환이에요. 코로나19 아니고 그런 환자들도 지금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교수님 말씀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유. 코로나를 격리해서 응급실에서 따로 격리를 해서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런 병상은 많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학병원으로 주로 오기 때문에 부산시만 해도 열난 환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이 오게 되면 결국 병실이 지금 차져 있는 상태에서는 그 어떤 환자도 볼 수 없고 그래서 이제 119 구급대원들도 늘 괴로워하는 게 열난 환자를 이제 출동을 해서 보게 되면 어느 병원에도 받아주지 않으니까 진짜 여러 병원을 돌아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에서는 직접 치료하고 있는 이런 의료기관도 정말 괴롭고 네네. 그리고 이 119가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일부 소방대원들도 정말 굉장히 괴로움과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도 지금 단계에서는 아프면 안 된다. 다시 한번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한다라고 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아유, 참 열나고 아플까 봐 이것도 너무 걱정이 아니, 되는데 근데 감기 아픈 걸려도 열날 수도 있고. 아픈 게 예. 시작이 다 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야. 아이고 진짜 너무 날씨도 추워진다는데 너무 걱정이 많습니다. 아니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실 때 부산은 이제 오미크론 확진자 아직 안 나왔다 했는데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도 보니까 그렇고 지금 오미크론 변이가 한두 달 내에 국내에서 우세정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감염력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현재 이제 227명이 감염이 되어 있는데요. 이전에 그 델타 변이가 가족들의 감염하는 확률이 5명 중에 1명이 20% 정도였는데 비해서 오미크론은 가족 중에 거의 45% 정도가 감염을 시킵니다. 그 말은 감염력이 굉장히 세다라는 뜻이죠. 미국만 해도 어제 결국 미국의 우세종은 오미크론이 되었다라고 미국 CDC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죠. 결국 우리나라도 시간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늘더라도 결국 3차 접종을 해야 위중증으로 하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미크론의 어떤 확산세에 너무 중각을 세우는 것보다 확산은 어차피 된다. 그렇지만 중증도로 가는 것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돌파 감염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런 면에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미크론이라는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참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일단은 전파가 빠른 건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증상이 상대적으로 덜하다. 이거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아직은 안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직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은 되지는 않지만 또 이게 이전에 코로나라는 변이가 생기면 우리나라까지 전파되는데 몇 달의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근데 지금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뭐 남아공에서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채 한 달도 안 돼서 우리나라에도 이게 도입이 됐거든요. 이 확산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또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고요. 이 간격이 좁아지기 때문에 이전에 다른 나라의 어떤 추세를 우리도 분석하기 이전에 이게 맞이하게 되어서 이제 지금은 전 세계가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모두가 물음표로 달린 상태에서 좀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청취자분께서도 백신 3차까지 맞았는데도 걸리는 이유가 뭘까요? 하는 질문도 보내주셨고 그래서 또 3차 백신 이거 꼭 맞아야 되나를 고민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최근에 연구해 보면 그 오미크론 변이를 기존에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또 중국이나 러시아의 어떤 백신들이 효과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스터샷을 결국 지금은 모더나나 파이자 같은 오미크론 일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주사를 이제 백신을 맞게 되는데요. 현재로는 영국이나 이스라엘의 데이터에 의하면 70%에서 80% 정도는 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고 특히 중증도 예방 효과는 훨씬 더 높다라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좀 접종을 해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고요. 20% 30%의 돌파 감염을 걱정하는 것보다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중증도로 가지 않느냐 이게 이제는 이 백신의 효과에서는 가장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다행스러운 건 그 3차 접종을 적극적으로 맞는 분들이 접종하는 분들이 네네. 많아서 이런 부분에서 좀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는 것도 결국 3차 접종의 접종률에 따라서 결정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조금 걱정이 돼요. 뭐 BmRNA 그러니까 메신저 RNA 요게 저 예. 파이자 모더나잖아요. 그게 그렇죠. 아닌 백신으로는 오미크론 변이 감염을 못 막는다. 이런 예. 연구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2차까지 맞으신 분들의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되기 쉽다. 뭐 이런 얘기로 들려가지고요. 맞습니다. 지금 그 연구 때문에 저도 사실은 아스트라제네카를 1, 2차를 맞고 예, 몇 주 전에 제가 파이자를 3차를 맞았는데 예. 이런 경우에 지금의 경우에는 72% 정도 예방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파이자로 계속 맞은 경우에는 한 75%. 다행스럽게 아스트라제네카 자체는 효과가 떨어지지만 화이자로 추가 접종을 하게 되면 효과가 특히 모더나 화이자 모두 다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금 예, 예.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3차 접종을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접종을 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근데 뭐 2차 백신 접종 이후에 돌파 감염되면 무슨 뭐 1000% 강한 슈퍼 면역이 생긴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다는데 이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최근에 자마라고 굉장히 유명한 저널인데요. 네. 에서 오리건 보건의과대학에서 그 연구팀에서 일반 그 화이자 접종을 했던 사람에 비해서 접종을 했다가 돌파 감염을 했던 분들의 항체를 봤더니 1000%가 증가됐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접종하고 난 뒤에 바이러스 노출하게 되면 돌파 감염이 되면 결국 이런 변이에 대해서 보장받는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예측을 했습니다. 예, 예. 그렇지만 이 부분은 조심스러운 게 조심스럽네요, 진짜 기존의 이거는. 접종자도 오래 가지 않았다는 거죠. 네네. 몇 달이 갈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예. 확신하기는 좀 이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유, 근데 이런 연구 결과는 사실 들어도 이렇게 뭐 해본다는 거 이거 너무 위험한 거기 때문에 네. 그냥 그렇죠. 듣는 걸로 끝내면 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대한가족의학회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 한성호 교수였습니다.